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어차피 겨울이 다가오니까 비가 또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은데 이번 주는 또 특별히 두 번을 촬영하게 됐네요. 제가 어제 캐나다가 이제 0.5%가 중앙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75%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저만의 생각이고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에 사실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여기 관련해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네, 물가 목표치의 달성을 했다는 이유로 0.5% 크게 미국이 비컷을 한번 했는데 사실은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한 얘기가 원래 0.2, 0.2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실업자가 많지 않아서 0.25를 안 해서 그냥 0.5%를 했어. 근데 사실상 0.5, 0.25, 0.25를 했었어야 돼라고 이제 그때 미국 페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 전부터 0.25 중앙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했고 요번에는 또 0.5%를 했어요. 저번에 물가가 1.6%였나요? 그죠? 1.6%. 1.6%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에 이제 달성을 했다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는 유가와 주거비, 집값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차와 의료 같은 여러 소비재 가격이 하락 등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매크론 총재가 한 얘기예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는 끝났나요? 저도 지금 스케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가 끝났어도 내년 봄에는 또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놨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는 걱정하는 게 금리가 그 물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캐나다의 경제 엔진이 좀 식을까봐 이게 한번 꺼져버리면 우리도 운전할 때 뭐 신호에 걸렸다 그래서 엔진을 끄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신호가 길다, 예를 들어서 뭐 기차에 걸렸다, 그럴 때는 엔진을 끄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도 일반적인 신호 걸리면 안 끄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죠? 엔진을 끄고 다시 킬 때 브르륵 할 때 뭐 정말 뭐 드문 경우지만 엔진이 안 켜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높고 그때 이제 기름도 더 많이 쓴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안 끄고 놔두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캐나다의 경제 엔진이 혹여라도 꺼져버리면 이거 더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9월 달에 반등하면서 4개월간의 고용시장, 캐나다 고용시장이 4개월간의 정체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용시장, 실업률이 4개월 연속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그리고 금리도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뉴스에 들었던 게 뭐 대기업에서 레이오프가 계속 시작이 됐었고 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자영업자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가 왔다, 매출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고 나 혼자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주변에서 간간히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확실히 오긴 왔구나. 근데 한쪽에서는 장사 너무 잘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직장에 따라서는 어떤 직장은 뭐 예를 들어서 교사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경기랑 상관없이 또 월급을 또 꾸준히 잘 받으시니까 경기 침체가 온지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한데 수치적으로는 분명히 그 전부터 고용 시장에 위기가 왔었죠.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9월 달에 반등하면서 4개월간의 정체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비즈니스에 좀 뭐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TNT에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노동부라 그래, 노동청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와가지고 사람들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추방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단기 일자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소문이 확 났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겁먹어가지고 나 지금 나도 지금 사실상 약간 애매한 상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애매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엘레미아라 그러잖아요. 아니 뭐그 대학교 졸업하고 워킹 비자를 받고 새로운 이민을 하려고 대기하는 중에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 PR 어플라이 했으니까 그 기간에 비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저도 몇 개월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때 마음이 굉장히 졸이고 있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내 추방당하기 전에 나 직장을 관두고 본국으로 돌아갈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부에서 봤을 때 지금 캐나다 정부가 지금 했던 게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들이면서 그 경기를 이제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부터 사실 캐나다는 정체가 이미 그 경기 침체가 이미 왔었어야 되는데 이민자들을 지금 3년 동안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받아들이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뭐 합니까? 저도 없는 살림에 가게 한국에 있는 거 다 처분하고 일단 돈을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갖고 들어와. 저도 애가 그때 있었었는데 애가 있으니까 뭐 단기 일자리 오든 학생 신분으로 오든 일자는 렌트해야죠. 그리고 밥 먹어야죠. 차도 사야 되지. 뭐 여기서 또 가구도 사고 월세 그로서리 쇼핑도 해야 되고 또 캐나다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물론 반지하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있었지만 또 주변도 놀러 다녀야 되고 돈을 씁니다. 그죠? 그런 소비로 인해서 캐나다 경기가 연착륙될 건 분명히 있다고 경제학자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네? 큰일 났다. 나 돈 안 써야지 맘먹는 순간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합니까? 이민자에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을 했고 3년간 영주권 발급을 최소한 20%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민자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뭐 줄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별로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차일드 케어 하시는 분들이 이민이 정말 잘 될 때가 있었는데 또 그게 이제 좀 그 문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그 하시는 분들이 온타리오주에서 BC주로 또 많이 넘어오셨더라고요. BC주는 아직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다 경험한 일이다 보니까 뭐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사실 TNT는 대기업이고 그게 이제 꽤 오래됐는데 랩로 그러니까 그게 슈퍼스타 운영하고 있는 그룹 그리고 샤프로 드럭 마크 모 기업이잖아요. 랩로에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들었을 때 아니 그런 데서 불법으로 사람들 고용할 리가 없는데 근데 물론 저처럼 약간 그 애매한 사람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확 나면 단기 워커들이 애매한 사람들 도망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고용시장은 수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수치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졌죠. 그리고 사람들 앞으로 발표되는 분명히 고용시장의 지표는 좋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사람 심리적으로 경기 침체가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잖아.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은 데가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가 잘 나오는 건 트럼프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얘기인데 지금 옛날에는 대통령이었죠. 자,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에 역사상 가장 큰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물론 트럼프가 나쁜 인간이고 좀 미친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긴 있지만 이런 게 저는 정책들이 그런 밑에 보좌관들도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막 명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 뭐 변호사 출신에 검사 출신에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보좌진을 할 텐데 저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도 지금 최근 뉴스예요. 24일날 뉴스가 오늘 뉴스네. 오늘 뉴스가 나오기를 자, 미국 2주 이상 실업 청구가 2년 11개월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실업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 엔진이 꺼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높았고 이제서야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가 지금 점점 나빠지다가 이게 갑자기 안 좋아지면 엔진이 꺼지면 다시 시동 걸기가 경제라는 건 제가 뭐 들어보니까 큰 항공모함 같아서 이게 한번 움직이면 방향 꺾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방향이 침체로 확 꺾이기 시작하면 돌리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쪽으로 안 가게 해서 조절을 하는데 이런 게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어. 왜? 갑자기 이민자들을 확 추방시켜 버리면 수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B컷이 단행이 됐죠. 3.75%. 그리고 고용시장도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민자들도 빗장을 걸어 잠그게 발표를 하고 실제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는 엊그제 얘기는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연락 자체가 안 큰일 났어. 와, 옛날에는 막 40명씩 연락이 왔는데 지금 연락도 2명, 3명 오고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옛날엔 집 보자로 난리 나가지고 조별로 나눠서 4개 주로 나눠서 집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없다가 한 명이 봤어. 딱 한 명. 근데 그 사람도 옛날에는 나 집 팔 테니까 나한테 줘.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내가 다른 집을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서 속으로 큰일 났다 막 생각했었는데 이제 한 명 봤어요. 어떡해. 자,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민자들 다 쫓아내버리면 고용시장 반등해요. 거기다 B컷까지 단행해서 금리도 떨어지면 시중에 돈이 흘러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전문가들이 내년 봄부터 부동산 시장도 점점 회복이 되다가 2026년에는 최고점 뚫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괜히 흘러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정말 작두에서 떼어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그렇다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모릅니다. 저도 제가 이런 거 다 맞췄으면 여기서 방구석 유튜브 하진 않겠죠. 굉장히 큰 부자가 됐겠죠. 늘 안 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경제 얘기는 마치고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 여기 폴 최라는 우리 지금 주 의원이 MP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분이 되고 나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입지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 이분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NDP 소속인가? 저 소속도 몰랐어요. NDP 소속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교도관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또 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로터리를 하다가 변호사랑 검사까지 경찰이었더라고요. 또 중간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밑에서부터 착착착착 올라와서 국회의원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구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NDP가 됐어요. 근데 제목이 좀 재밌었어요. 자, 폴 최 의원 야당인가 여당인가? 이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MP가 탄생하기 너무 중요한 거지, 이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사실은. 지금 만약에 한국 사람이 4명, 5명 정도 의원이 됐어. 그러면 그때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따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한 명 나왔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명이 나와서 한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MP가 탄생한 게 참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NPT든 NDP든 보수당이든 뭐 그린파티든 어디든 간에 한 명이 탄생이 너무 너무 다행이다. 너무 축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20명 가까이 돼요, 진짜. 그래서 파워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더 웃긴 건 이제 썰이 사는데 썰이는 보수당도 NDP도 그린파티도 다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굴 찍든 다 인도 사람이 무조건 국회의원이 탄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요렇게 여기가 이제 버나비 코키틀람 지역이잖아요. 아예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보수당이든 NDP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 사회는 로비를 해서 이 지역구에는 보수당, NDP, 그린파티, 리버럴 다 한국 사람을 다 후보로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 되든 한국 사람이 되는 걸로. 굉장히 만화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인 거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 탄생해가기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무슨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국회의원이 나와서 한국 사람이 이익을 대변하는 MP가 탄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제 생각에는 아예 한국인 전체가 모여서 로비를 해서 그냥 여기 한국 사람 한 지역구를 정해서 로이드 지역이 좋겠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니까. 거기 제일 많이 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사는 괜찮은 지역을 정해서 거기는 컨저버티브나 NDP든 그린파티나 리버럴이나 다 한국 사람 후보를 해서
표가 어디를 가든 한국 의원은 무조건 한 명은 탄생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한 명 무조건 탄생하면 그걸 다음에 지역을 넓혀서 다른 데도 좀 이제 하는 걸로. 저의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썰이는 무슨 당을 찍든 인도 분이 국회의원이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세상,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부동산 경제 얘기 그리고 곁들여서 정치 얘기까지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